수능 날 꼭 지켜야 되는 행동 강령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다는 건 아까 이제 그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짚어보자면 저는 예를 들면 이게 꼭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에 넘길 거고 어떤 상황엔 끝까지 던질 거고, 뭐 예를 들어 수학을 내가 뭐 한 문제를 뭐 몇 번을 풀어보고 안 되면 넘긴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넘기는 기준을 정하는 게 저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거든요. 원장님도 하나나 두 개 정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 행동 강령 안에. 이 행동 강령이라는 것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강지환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애들한테 네네. 쓰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로 웬만한 애들은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남들께 별로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수능 날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always, 늘 항상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멘붕이 오기도 오고 위기가 오기도 오고 시간 관리가 안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학원에 있거나 그럴 때는 늘 하는 얘기가, 얘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미지 트레이닝 하라고 그래요. 이미지 트레이닝. 나만 어려운 거 아니다. 내가 어려우면 대한민국 수험생이 다 어렵다. 네가 3등급일지라도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꼭 하라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 가다가 같이 위기를 만나면 괜찮죠. 나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나 혼자 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그 다음에 제가 애들한테 제발 함부로 예측하지 말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문제를 여기서 못 풀면, 내가 그동안에 시험을 본 짬밥으로 보니까 이 정도 시험이면 몇 등급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걸리면은 이 컷을 못 맞출 것 같은데, 이 컷을 못 맞출 것 같은데 해서 시험에 집중하지 말고,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잡생각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죽어라고 시험에 집중하면서 풀어야 되는데도 걔가 안 되고 얘가 밀고 들어오면서 문제가 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계속 그냥 내가 어려운 거가 아니라 시험 자체가,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상 수능이 쉽게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쉽게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니네들이 화작 공부 안 하고 갔어도 화작 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발 두 가지. 하나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왜 그날 시험에 가서 와, 이 수능이 올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아침마다 이미지 트레이닝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측하지 말라고. 이거를 못 맞춰서 내가 컷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서 막히면 뒤에 가서 독서에서 더 막힐 건데, 지금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왜 뒤를 갖다 집중을 하느냐고.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해서 풀다 보면은 내가 시간을 얼만큼 썼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 풀면서 이 정도 시간을 쓰면 내가 얼만큼 썼다라는 그 느낌을 약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애들 따라 틀리지만 그냥 딱 얘기해요. 수학 한번 풀었어, 안 풀려? 그러면은 안 풀렸을 때 하는 게 이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딱 돼야 돼. 네가 푼 데부터 틀리게 풀었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보면 뭐하니? 그러지 말고 문제 다시 읽는다. 반드시. 그리고 다시 푼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두 번 정도 시도해보고 안 되면 넘어갔다 다시 리플리시하고 들어온다. 문학도, 그리고 문학 외에 뭐가 문제냐면요, 아까 이제 국어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컨설팅을 받아보면 다 알겠지만은 국어 선택 공부 굉장히 많이 시켜요.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부터 치고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잖아요. 국어 선택부터 밀리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수능은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선택은 애들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시간을 세이브해야 돼, 점수를 세이브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이 어렵게 나오고 내가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가면 이 두 가지가 무너져 버리면서 이미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되냐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독서에서 많이 못 풀 텐데 문학에서 정답률을 높여야 돼. 그러면서 문학에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아, 풀다가 두 개 아리까리하고 모르겠어? 그러면은 시간 끌지 말고 넘어가라고. 별표하고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소장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영역별 얘기를 뭐 다른 얘기를 하다 못 드렸는데 국어는 생각해 보세요. 선택이 24점이고 화작을 한다 치면 화작이 24, 문학이 38점. 그 두 개 합치면 몇 점이에요? 62점. 62점. 그죠? 거기서 최단 점수 확보하고 독서에 가서 잘 꼬셔갖고 점수를 만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선택하고 문학 공부 꼭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어 성적 좋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문학은 제가 상위권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틀려서 공부하냐? 틀려서 공부하지 않거든요. 시간 세이브 하려고 공부하는 거고 특히 시험을 보면 독서 두 지문 날리는 게 그냥 다반사다 그러는 친구들은 그냥 공부하지 말고 문학 기출 있잖아요. 문학 기출 쫙 뽑아놓고 25분 정도 잡고 그 시간 압박 가지고 푸는 연습을 꼭 하세요. 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문학에서 최대한도 맞추고 시간 세이브 해야 되고 독서 다 못 풀어요. 그래서 그냥 문학 공부하겠어, 강의 들어, EBS 해 하지 말고 문학 기출 갖다 놓고 아마 그 친구들이 국어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출이 조각조각 뜯어진 거는 봤지만 그렇게 딱 38점 17문제를 모아놓은 걸 그대로 시간 내고 풀어보는 연습은 덜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국어 점수가 안 좋은 친구들, 그 친구들은 기출, 육구수는 갖다 놓고 시간 딱 재고 풀어보는 해서 시간 안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압박을 받으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친구들은 유난히 자기가 독서가 좀 약한 제재들 있잖아요. 그 약한 제재들을 기출을 좀 모아서 글쓰기 방식이나 이런 것들 보고 역시 실무 연습은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에 안 나왔으면 싶은 것들 쭉 한번 써보고 그 중에서 내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들은 엔제나 어떤 집중적인 교재를 가지고 한 30% 그 정도 하고 그 다음 오잡 정리 한 30%에서 4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낯선 문제 한 30% 정도 하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실무 한 7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즉시 오답하는 거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탐은 그냥 내가 기출 가지고 해설지를 쓴다는 기분으로 한번 제대로 파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교재 많으니까 그거 통해서 안 묻던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키워드는 기출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선생님이 다르게 말을 돌려놨을 때 내가 보자마자 이 개념을 말하는 거다라고 안 와닿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탐구는 화학 6월, 9월 보면 어때요? 앞장에서 좀 어렵게 나오죠. 그죠? 화학이 작년에 이렇게 줄 세우는 걸 잘 못했는데 제가 6월 시험 본 걸 딱 보면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생명처럼 줄 세우면 애들이 예쁘게 줄 쓰고 그다음에 표점도 잘 나오겠다라는 걸 터득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고평도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역학이든 그 다음에 양적관계 중화반응 그 다음에 유전 일부 버린 친구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거를 버려놓은 나머지 문항에서 틀리면은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깊고 다양하게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이제 안정적으로 90점이 계속 나오는 친구들은 그냥 실무나 기출 가지고 하면 괜찮겠지만은 정말로 90점 그 대가리에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두 문제를 더 맞춰서 안정적인 90점, 90, 91이 나올 건지에 대한 자기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0, 40%에는 내가 꼭 맞춰야 되는 두 문제. 그럼 아마 빈칸이나 순서 삽입에서 약간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겠죠? 그런 것들 푸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의외로 영어도
시간 운용이 되게 중요한 등급대들이 있잖아요. 2등급이나 3등급. 3등급들은 듣기 연습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되고요. 2등급들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버릴 문제와 그 다음 내가 물고 늘어져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이렇게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것들 연습하면서 그런 연습들 해보는 것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